방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중문학과 장호준 교수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출석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자, 출석 수업이 취소되면서 출석 수업을 대체하는 과제물이 다 주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과제물 과목이 아닌데 과제물을 써야 될 때 이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과제물 작성 안내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방출 TV를 통해서 방출이 되고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물 작성을 위한 준비 과정 절차를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제물 내용 작성 절차와 예시를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과제물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하는 그게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 많은 내용은 학우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처음으로 과제물을 제시하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물 작성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과제물 문제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교수들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튜터들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을 하시고 학과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 교수들의 담당 과목 상담 게시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좋은 정보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자, 첫 화면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보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험 성적과 관련된 데가 있죠. 여기와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공지들이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형, 해당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 과목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도.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은 홈페이지의 우측 하단에 보면은 학생 서식밖에 있죠. 거기와 관련된 데서 과제물 서식, 그 다음에 출석시험 대체 과제물 서식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HWP 한글 파일하고 DOC, 그래서 MS 오피스 파일하고 두 개가 있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과제물 작성을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정 뭡니까? 관련 부분을 사전 학습해야 됩니다. 먼저 학습을 하시지 않고 과제물을 작성한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과목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꾸준히 학습을 하셨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고 싶은 얘기들이 동영상 강의에 있으니까 동영상 강의를 학습을 하시고 그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참고 문헌, 소개 자료들 있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보충하고 심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과제문을 확인을 하시고 관련된 동영상 강의 부분, 교재 부분, 또 인터넷 등에서 검색을 하셔서 사전 학습을 꼭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물론 지금까지의 얘기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과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내용 작성의 절차와 예시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1, 2, 3, 4 사지선다형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 출제자가 3번이 많다더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 과제물 문제를 교수가 냈을 때 무엇을 공부를 해봐라 라는 의도 하에서, 배경 하에서 이 문제를 냈을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강의와 교재 내에서 해당 문제의 배경과 맥락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해지죠. 그래서 어떠한 맥락, 어떤 부분을 학습한 내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앞뒤의 과정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물 작성과 관련된 보다 더 실질적인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예상 목차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상 목차, 만일에 집을 짓는 걸로 비유를 한다면은 설계도를 그리는 거죠. 설계도가 잘못된다면 이후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상 목차를 잘 구성을 하는지, 이게 과제물 작성 성패, 논문이라든가 보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약 반은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 절, 소절을 구성을 하는데 가능하면 자세하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 과제물의 경우에는 분량이 작습니다. A4 용지 2 내지 3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장이라든가 절이라든가 그렇게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제목까지 달 필요 없고 그냥 쭉 써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하고 어떤 내용들을 배치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전반적인 얼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을 쓸 거다. 무슨 내용을 쓸 거다 이런 거 지식을 배치를 하는 이 과정이 반은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 부분의 3절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 학습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보충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관련 자료를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충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 그리고 나서 과제물의 초고를 작성을 합니다. 자, 초고를 작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첫 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쓸 때라든가 교재를 쓸 때 저는 글재주가 이렇게 딱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필휘지라고 하죠. 앞쪽에서부터 뒤까지 쫙 이렇게 글을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앞부분은 나중에 써요, 오히려. 그리고 본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터 먼저 쓰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글을 쓰다 보면서 느껴온 게 뭐냐면 글이 글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어느 정도 써놔야 그 다음 글이 생겨나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쫙 써나간다. 이런 재질은 저한테 불행히도 없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건 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는 부터 목차에 따라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의 과제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자, 어떻습니까? A, B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자, 학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 뭐 상관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돼요. A형, B형 중에서. 자, A형 문제는 뭡니까? 중국이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 개념의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자, 여러분들 중국문화산책 1강에 보면은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막 옛날 역사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면서 쭉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B형은 어떻습니까? 중국 문화를 설명할 때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를 나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네요. 남방과 북방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남방, 북방 문화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세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1강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2강에 보다도 많이 나와 있네요. 2강 그리고 3강까지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학습해야 될 분량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물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공문의 유의사항을 캡처를 해왔는데 보다도 여러분들이 과제물 작성할 때 참고되는 할 만한 내용은 학습 상담 게시판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다른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걸 참고하면은 더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분량은 공백을 포함해서 2,000 내지 4,000자. 이거 분량을 환산하는 방법도 제가 상담 게시판에 같이 그 파일 안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맨 위쪽에다가 서식지를 받고요. 이 제목, 학과는 따로 없는데 학번 옆에다 학과 이렇게 기록하셔도 되고요. 성명과 연락처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답답한 경우가 있으니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글자 텍스트 이외에 사진, 동영상, 표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좀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논술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활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A의 유형과 B 유형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여러분들 과제물 서식 보면은 제가 제시한 문제는 상당히 길잖아요. 거기에 문제에다 그걸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내용을
문제 내용을 요약을 하면 됩니다. A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중국 개념의 다양한 층위,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그렇게 만드셔도 돼요. 자, 출제 의도와 문제 맥락.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맥락에서 중국 개념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동영상 강의 교재에서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잘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개방을 하고 개혁 개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가 분화됩니다. 계급 간에도 사회가 이제 분화가 되고요. 민족 간에도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민족들은 스스로 뭐 독립이라든가 또는 자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회가 분화되니까 이걸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런 과제, 이런 게 새롭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이 변경 지역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독립을 얘기하고 자치권을 얘기하다 보면은 영토의 안정성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광활한 영토를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등장을 한 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또는 소수민족 다원일체론 이런 거죠. 자, 여기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 중국을 얘기할 때 중화라는 말로 얘기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화라는 것은 어떤 민족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민족이 바로 떠오릅니까? 뭐 신장이라든가 티베트 안 떠오르죠? 한족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모든 영토를 통합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화라는 말 자주 쓰는 게 좋은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화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의 개념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한족 중심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서 생겨난 게 중화의 개념을 중국이라는 국가의 명칭으로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중국이라는 말이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서 이 중국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 층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는 5개로 구분을 해놓고 동영상 강의에서는 조금 더 그걸 정제해서 4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이라는 말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줄여서 국가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중국의 영토라고 얘기할 때 중국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지도 먼저 떠오르잖아요. 오성 홍계하고. 그러면서 영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 하면 중국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중국의 민족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문명이라는 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 중국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이 4가지의 층위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4개가 딱 일치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중국 안에 다 커버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 여러분들이 강의와 교재를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맞추는데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 자, 어떻게 다 맞는 부분만, 공통집합만을 가지고 중국을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맞으면 전부 다 중국이라는 바운더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 외연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긴, 국가에서는 이제 그거를 중국이라는 개념을 확장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 중국계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주나라 때라든가 옛날 시기에 이 남방 지역 같은 건 주나라에서 통치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현재의 영토에서 어떻습니까? 남방 광동성이라든가 해남성도 전부 다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맞으니까 전부 다 중국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티베트 이런 쪽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동북 삼성의 역사도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중국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의 조선족 동포들도 어떻습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중국 민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도 중국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같은 동포잖아요. 아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중국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중국의 문명, 문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각 측면에 따라서 중국 개념의 용법들이 어떻게 다양하게 쓰이는지 동영상 강의와 교재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불행하게도 이 주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교재에서 참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학습해서 다 일일이 학습하기에는 상당히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하는 게 다른 참고 문헌을 찾기보다는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교재를 한 번 더 듣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앞쪽에서는 이 출제자의 의도, 문제의 맥락과 관련을 해서 서론 형태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용법들에 대해서 본론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자, 이런 게 어떤 의미,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쫙 정리를 하면은 정말 아주 훌륭한, 거의 논문에 가까운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중국의 남방, 북방 문화의 구분. 1번의 A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하지만 좀 폭넓게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역시 출제 의도와 문제의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왜 남방과 북방 문화를 구별을 했을까? 1강에서 보면 제가 막 자세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2강 가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 문화는 이러이러하다. 또 중국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반화, 단순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광활한 영토,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단순화의 오류를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문화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양성을 볼 거냐? 56개의 민족을 다 볼 거냐? 아니면 34개 성시사치구를 다 볼 거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러면 일단 남방과 북방을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눠보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나눠서 봐왔거든요. 그래서 남방, 북방 구분은 다양성 인식의 하나의 형태이자 방법인 것 뿐이고, 자, 그걸 일단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남방, 북방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자, 교재, 동영상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화이허하고 칠링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역시 다 교재, 동영상 강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남방, 북방의 거기에 따라서 남쪽과 북쪽은 어떤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지, 예를 들면 음식 문화라든가 주택 문화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또는 뭐 언어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주요 영역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출제 맥락을 파악을 해서 앞쪽에서 서론을 구성을 하죠. 서론에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뭐뭐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본론 어떻습니까?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는지 본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 구분의 기준은 서론으로 보낼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면에서 뭐 차이가 나는지를 쭉 하나하나씩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차이, 뭐 주택의 차이, 언어 또는 뭐 문학예술작품의 차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절로 나눠서 쓰셔도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결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남방, 북방 문화를 나눴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하지만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자, 이 남방, 북방 문화를 나눈 이유가 뭐죠? 중국 문화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단순화하지 말자, 일반화하지 말자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남방, 북방 문화를 나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남방 문화는 이러이러하다, 북방 문화는 저러저러하다라고 얘기하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 했던 일반화를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로 남방, 북방 문화를 나누긴 하지만 저기 광동성이라든가 홍콩 쪽은 또 다른 문화권, 상해 쪽하고는 다른 또 다른 문화권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많은 농민공, 3억 명이 되는 농민공과 자, 코로나로 인해서 뜸해지긴 했지만 이 이동량, 여러분 이동량 어떻습니까? 2003년도 사스하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이 10여 년 동안에 중국의 국내에서 유동량이 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방 사람들은 어떻고 북방 사람들은 어떻고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겠죠. 이런 한계까지를 결론에서 지적을 해준다면 정말 멋진 그러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제 검토를 하고 제출을 하셔야 되겠죠. 작성 내용을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1. 서론, 2. 본론, 3. 결론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제목, 타이틀을 달지 않아도 돼요. 쭉 읽으면서 하지만 읽는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겠죠. 채점자 제가 되겠고 다른 평가위원이 되겠는데 쭉 읽으면서 어디까지 서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본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결론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조를 반드시 갖추길 바라고요. 자, 목차. 만일에 한 7, 8쪽이 되는 5, 6쪽이 되는 보고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쪽에다 목차를 달아야 되겠지만 분량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목차를 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빼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하는 거. 자, 어떻습니까? 특히 A형의 과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논문을 읽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더 읽으라고 하셨죠.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교재를 읽다 보고 막 하다 보니까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쓰다 보니까 나랑 비슷해졌어요. 내가 쓴 내용이랑 교수님이 쓴 내용하고 막 비슷해졌어요. 상관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만일에 책을 보면서 썼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표절이 되겠지만 학습한 내용들을 그냥 자기가 써낸 거면 이미 여러분의 지식이 됐다라고 저는 간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꼭 필요해서 그 문장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교재 출처를 밝히고 이렇게 해서 인용을 해야 되겠죠.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풀어 쓴다면 굳이 인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짧은 문장이고 이렇게 그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포용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꼭 반드시 문장을 가져가는 거 아니면 인용을 하자. 나머지는 괜찮다라는 거고요. 참고문헌. 자, 여러분들 참고문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했어요. 이 책도 참고하고 저 책도 참고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문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참고문헌을 많이 쓰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겠다라고 교수님 판단하겠구나 싶어서 막 참고문헌에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고문헌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인용된 문헌들만, 그게 인터넷 사이트가 됐든 책이 됐든 논문이 됐든 그것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참고문헌 목록에 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봤든지 간에 직접 본문에서 관련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았으면 참고문헌에 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문헌을 쓰고 싶으면 참고문헌을 달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나는 교재와 동영상 강의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역시 굳이 참고문헌을 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분량 어떻습니까? 2천자에서 4천 상당히 그 넓은 범위를 줬습니다. 분량 확인하는 범위 일일이 한자 한자 셀 수 없죠. 역시 상담 게시판의 과제물 작성법 안내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어떻게 분량을 확인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상담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2000자인데 제가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써서 4157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죠? 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자세하게 막 6천자, 7천자, 막 7페이지, 10페이지 되는 이런 거라든가 또는 겨우 한 페이지 딱 써놓고 제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2천자, 4천자는 평가위원들한테 탄력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분량에 대해서는 얼추 비슷한 범위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실 때 자, 과제물을 평가할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제물을 올렸는데 이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을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0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파일을 올릴 때 정말 확인을 잘 하시고 꼭 올리라 한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제물 영상 이외에도 기타 과제물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출TV에 보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안내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방출TV에서 모든 과목에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안내 영상들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원격교육연구소에 보면 여러분들 교수학습 지원과 관련된 사이트에 가면은 인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격교육연구소의 연구원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링크 따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죠. 과제물 작성과 작성과 관련된 안내 자료와 영상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과목의 과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과목 상담 게시판 클릭을 하셔가지고 글을 남기시면 제가 바로 뭐 몇 시간 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겨난 거리는 심리적 거리, 정서적 거리를 통해서 온라인이 되겠죠. 반드시 금방 극복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출석수업을 못했는데 이런 시간에 종식이 된다면 5월이라든가 6월 달에 여러 특강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 만일에 불가능하다면 2학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응원합니다.